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가 네. 교사와 크리에이터 맞죠? 이 두 개의 직업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 하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다중지능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의 그 생기, 표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게 보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유리병에 가두지 않고 큰 숲에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소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명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하랑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교사이자 작가로서 하랑쌤의 교실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가르치시고 아이들한테 배우고 계시는 네, 중이에요.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네, 네. 네.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많이 하죠. 부모님들께서 진로 교육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학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진학과 진로는 또 너무나 그렇죠.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오히려 진학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 네. 진로 교육이 뭔가요? 우선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진로 교육이 진학 교육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진로 교육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혹시 박사님 학교 수업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교사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뭐 학원 가기 싫어요. 그다음에 집에 간 아이는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면 나도 쉼이 필요해요.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입니다. 네, 늘 쫓기고 네. 어른보다도 더 바쁜 일과를 소화하는 것 같는데 맞아요. 정답이에요. 정확히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네. 질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네. 학기 초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선생님, 저 오늘 학원 가기 싫어요. 오늘 엄마한테 저 아프다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쵸? 요즘 학원비도 정말 비싸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등록해준 학원을 정작 아이들은 감옥처럼 생각하고 학원에 가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요, 교실에서 빛나는 아이들, 딱 10%의 아이들 한 두세 명은요, 본인이 먼저 부모님께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도 알아서 척척 찾아서 읽고요. 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누구보다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혹시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도 선생님의 그 책에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되고 싶다, 하고 싶다, 꾸미는 아이겠죠. 아무래도요. 맞았죠, 이번에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네. 사실 구체적인 어떤 장래 희망이 있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반에 대통령이 꾸민 남학생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3학년이니까 저런 큰 꿈을 꿀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년 동안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저는 그 아이가 훗날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은 10살인데도 매일 몇 권씩 책을 찾아서 읽고요. 삼국지, 세계사, 한국사 책을 통달을 하고 저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토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전교회장 선거에 나온 5학년 선배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이건 우리 학교에 필요 없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는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연설까지 분석을 하고요. 이 아이는요, 부모님이 전혀 공부하라고 시키지를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기 스스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영어, 사회, 국어 공부를 해요. 아니, 하람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세계 대통령들의 이력을 보니까 대부분 학력이 높더라고요.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 후보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3학년 초반에는 학급에서 중간 정도 성적을 보였는데요. 학년 말 평가에서 저희 반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꿈의 종류는 대통령, 의사, 간호사, 교사, 작가, 디자이너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엄마 저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하라고 혹시 잔소리를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이의 꿈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꿈이 없고 당장의 목표가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로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와 현재를 부모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 맞아요. 사실 좌절을 가지고 또는 그 꿈은 나한테 안 돼 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꿈 아니면 그 꿈을 또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은데요. 10살 내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0살이라는 그 네. 나이를 넣은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10살이라는 나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이 1, 2학년 때까지는 발달 특성상 부모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되게 잘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보다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학년부터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바로 발달 시기상 자아의식이 형성되고 자기 주장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게 돼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과정상 3학년 때가 학습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학습량도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부모님이 시켜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유난히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남학생들은 친구랑 게임을 하고 싶어 하고요. 여학생들은 친구들이랑 아이돌 챌린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0%의 아이들, 스스로 내 꿈, 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내 삶을 아끼고 존중하는 아이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에 흥미를 보이고 어려운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곤 합니다. 이 10살이라는 나이부터 아이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0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저의 첫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볼 때 특정 직업을 예상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신의 생활 반경 내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나 학교 선생님, 유튜버 등을 꿈으로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 10살 내 꿈이 궁금해를 보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저에게 했던 질문들을 특정 직업이 아닌 직업군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계 1위 부자는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학생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돈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학생의 관심사는 돈, 부와 관련된 거잖아요. 세계 10위까지의 부자 순위를 보면요, 모두 다 어떤 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 등이 있죠. 그럼 이 학생의 질문을 듣고 우리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주는 다양한 회사에 대한 창업 스토리를 해주면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눈을 반짝이면서 듣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미래에 어떤 회사를 창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들의 꿈과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가라는 명사형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는 이렇게 실제로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들을 직업군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선생님, 감기에 걸리면 왜 열이 나요? 이 질문은 의료인과 연결이 되겠죠. 선생님, 에어컨은 누가 발명했어요? 이 질문은 발명가와 연결이 되겠죠. 사실 아이들은 원래 정말 호기심이 많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을 학교나 가정에서 충족시켜주지 않고 그냥 공부나 해, 이렇게 억지로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를 시키게 되면 점점 꿈도 잃고 생기도 잃고 이런 점점 우울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한참 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이 아이들이 정말 왜 꿈이 없을까가 대략 좀 짐작이 되는데요.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또는 우리 선생님이 또 제2의 부모시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아이들이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시나요? 사실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칠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사시도 있더라고요. 사세고시. 네. 이 고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고1 수준의 영어 문제를 풀고 초등학생들이 의대를 준비하는 특이한 시대입니다. 대치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저마다 다 치열하게 학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이 진짜 나를 찾아갈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제가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칠세고시나 의대 준비반, 그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진짜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과였거든요. 네. 네, 저도 의대를 사실 준비했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간혹 가면 부모님이 너가 가야 하는 학원, 쌓아야 하는 스펙, 대학교, 학과까지 정해주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억지로 달리고 있는 이 레이스가 끝나는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 10분만이라도 이 재미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성격이나 취향, 감정, 관계, 관심사, 내 희망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꼭 저의 책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아이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을 꼭 주고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랑아, 오늘 언제 가장 행복했어? 그랬어? 왜 그때가 행복했어? 근데 요즘 고민이 뭐야? 그게 고민되는구나. 왜 그게 고민이 돼? 이때 중요한 건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아이가 나에 대한 이해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이유는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특정 직업명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꿈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방송인,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은 운동선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언론인, 불편함을 개선하는 사람은 발명가. 이런 식으로 직업의 명사형 이름이 아니라 그 직업이 하는 일을 동사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미래 사회는 현재 있는 직업보다는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직업의 이름에 갇혀 있다가는 장래희망이라고 썼던 그 직업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요, 발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뭘까? 네. 다이슨이 에어랩을 발명한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걸 찾아보고 그걸 해결해주는 발명품을 한번 만들어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하는 일,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꿈이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있는 직업은 미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가치를 먼저 알려준다면 네. 아이들의 꿈이 바뀌어도 설령 그 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아이들은 아마 동력을 잃지 않고 맞습니다. 뭔가 또 거기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꿈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꿈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될 텐데 보니까 2024년 네. 초등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가 교육부에서 시행이 됐는데 조사 결과 보니까 네. 교사와 크리에이터 맞죠?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직업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직업 얘기 나왔고 우리 진로 얘기 네네. 나왔으니까 장단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교사와 그래요. 크리에이터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게 되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를 하다가 사직서를 내고 전문 크리에이터로서 삶을 살다가 다시 임용고시를 보고 초등교사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와 크리에이터라는 두 직업의 장단점을 매우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먼저 이 교사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보람이 정말 큰 직업이에요. 네. 교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생기, 표정이 완전 달라집니다. 또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요,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누가 뭐래도 안정성이 큰 직업이기도 해요. 네. 월급은 뭐 많진 않지만 경력에 따라서 월급이 꾸준히 오르게 되고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심각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람과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직업 같고요. 보람과 안정성. 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좁은 시야에 갇히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교사분들과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변화나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점을 극복하고자 교사이자 크리에이터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큰 장점은 세상의 변화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네. 발맞춰야 되고 앞서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파이널 컷, 프리미어 프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캡컷이라는 아주 가볍고 또 AI 기반의 빠른 편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하고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창작의 고통인데요. 공감하실 거예요, 박사님께서도. 네. 내가 정말 공들여서 만든 어떤 창작물이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좌절감? 네,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꿈이라는 건 계속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네, 변하기도 하고요. 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진로도 그리고 꿈도 이렇게 찾아주고 함께 해주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에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현아야, 엄마 아빠는 너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는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초등교사를 하다가 인플루언서를 한다고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아마 다른 대부분의 부모님이셨다면 그 길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니? 말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의 선택을 믿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대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 자신이 져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지금 현재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진심으로 얼마든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단 1%의 가능성이라고 해도 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란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유리병에 가두지 않고 큰 숲에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준다라는 건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못 믿어하죠. 그러려면 있잖아요. 이 집에서의 갈등 해결 그리고 대화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터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꿈이 뭐냐고 자주 물어봐주고 꿈이 또 바뀌면 왜 바뀌었어가 아니라 그런 꿈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소통이 맞습니다.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진짜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있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 다르면 우린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오히려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펼쳐볼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례로 제가 아는 어머니께서 아이의 꿈은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안정적인 어떤 공무원이라던가 전문직을 갖길 원하세요.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안정. 안정성. 근데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진로와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가 다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아이가 나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로를 꿈꾸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하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다중지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타인의 평가에 엄청 예민한 아이가 아이돌 가수가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기 이해 지능이 아직 조금 성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애가 아이돌을 하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말리게 되시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 꼭 이런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랑아,
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런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 그럼 너의 또 다른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 이런 아이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시다 보면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요. 아이돌 가수를 하면 나는 대중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릴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끔 질문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너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해. 무조건 이거 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사 학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어떤 교육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달하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리니까. 맞아요. 마음을 닫으니까. 마음이 그렇죠. 닫으면 맞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이가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진로를 꿈꾸고 있는 경우예요. 부모님들은 사실 이미 기성세대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선생님을 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이의 성향을 잘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는 글도 잘 쓰고 영상 기획도 잘하고 어떤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도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이런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아이인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잘 어울리는 꿈을 꾸는 경우에는요. 아이를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보통 나와 잘 어울리는 꿈을 꾸는 아이들은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꼭 그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엄마랑 나랑 말이 통하네? 우리 통하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뭘 잘하는지 네. 아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아이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너는 꿈이 뭐니? 우리 책에도 이렇게 써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는 꿈이 뭐니? 그래서 아이가 그 꿈을 꼭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질문하는 부모가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왜 그것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 그런 질문 참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꿈을 찾는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죠. 네. 오늘은요, 10살 내 꿈이 궁금해 라는 책을 낸 우리 하랑쌤 같이 모셔서 이야기 나눴는데, 부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꿈, 진로, 진학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